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상당히 많은 종목은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역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하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상한가에는 총 6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2시 15분인데요. 6종목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한가 이탈 종목이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온 종목은 5종목이나 되네요. 그 중에서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와 유유제약은 28%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상한가로 아마 마무리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포함하면 오늘 한 6에서 8종목이 상한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도 제약주가 많이 보입니다.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도 제약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이렇게 증시에 제약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0% 이하로 떨어지는 종목은 5개가 있네요. 한창, 한솔, 홈데코, 다이오빌, 그리고 디지털업체 방금 들어왔고요. MP한강, 솔트룩스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나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는 제일 힘이 셌던 상한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제일파마홀딩스. 과거부터 나팜오스타트라는 약이 있는데, 그 나팜오스타트가 치료제로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발생이 될 때 이렇게 급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제약 관련주들은 역시나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신풍제약의 급등세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신일제약의 상승세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신풍제약, 신일제약을 꿈꾸면서 이런 제약주에 묻지마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과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돈이 더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그런 대박을 꿈꾸면서 투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박을 꿈꾸고 투자하신다면 제가 말릴 권한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해드리지 않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라올 때 천천히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정도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만족할 만한 수익입니다. 너무 과욕을 부리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신제약도 역시나 제2의 신일제약, 그리고 제2의 신풍제약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께서 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세종시 관련주로 또 급등을 했어요.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세종시 관련주로 해가지고 조금은 움직여줬다. 요즘에 행정수도 옮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를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신신제약이 세종시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세종시 쪽으로 수도로 옮긴다라는 게 사실은 상상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도를 행정 수도를 모든 것 청와대까지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역시 세종시 관련 테마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이렇게 묻지마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예상치도 못했던 행정수도 세종시 관련주로 엮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도 한번 있었죠. 경동제약이 왜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가? 일단 최근에는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요, 우리 수돗물에서 기생충이 나왔다, 유충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때 이런 제약 관련주들이 한번 좀 뛰어오를 때가 있었죠. 그때 한번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로
또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는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또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이 아무래도 뭐 전체 코로나에 영향이 있다,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치료제가 너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뭐 효과만 있다 하면은 그냥 몰려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실관계 살펴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진짜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묻지마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냥 과감하게 사지 않도록 하고 쳐다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동제약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매도식이라고 보고, 역시 가지고 있을 때 과욕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지금 욕심에 가득 차서 들어오는 돈들에게 양보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매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예전부터 뭐 난임 치료라든지 체외 진단 서비스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진단 키트 쪽으로 엮여있던 기업이긴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단 키트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리고 뭐 수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멈추지 않고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이제 더 큰 상승을 좀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앞전 흐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올라가는 대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멈출 수도 있는, 완전히 허공에 떠버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무중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쏟아져 내려오는 건데, 그 타이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당히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적당히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은 사실 사람마다 욕심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의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자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는 스스로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좀 이상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그렇게까지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백신 기업이긴 했으나 코로나 후보 백신의 도출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임상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임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후보를 찾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약은 신약에 대한 후보가 있어요. 신약 후보가 있는데 약의 이 후보 물질들은요. 몸에 들어왔을 때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히스타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콧물이 나올 때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히스타민은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리고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을 줄여주지만은 각성을 시켜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타민을 막아버리게 되면 콧물이 없어지지만 부작용으로 졸음이 오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심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져야 약이 나오는 건데요. 약을 우리가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은요 많아요. 에이즈 치료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 다 있습니다. 암세포 죽이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 죽이는 약이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면 뭐그나 만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열광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 물질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지는 이제 임상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되는 건요, 약효가 없어서 실패되는 것보다 부작용이 많아서 실패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후보물질 겨우 찾았다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시장은 저는 말 같지도 않은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말리고 싶습니다. 신약 후보물질 때문에 급등했다, 백신 후보물질 때문에 급등했다, 그 말은 로또 번호 중에 하나를 내가 맞춘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로또는 6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맞췄는데 1등 된 것처럼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예를 들 수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는 자제하시고 이거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매도를 조금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엄청나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의 반응이 묻지마 투자 계속 올라가는 게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이고 뭐고 난 몰라 꿈의 신약이야 라고 이렇게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외로 이게 또 10배 20배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대박을 꿈꾸는 것은 저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더 올라가더라도 1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도 지금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나파모스타트라는 췌장암 치료제죠. 그게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데 이제 제일약품에서 만들고 있는 나파모스타트 치료제가 있어서 그 관련주로 또 엮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제약 관련주.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5년부터 17년까지 제약 관련주 사셔가지고 물려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저는 그때 악몽이 또 떠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약 관련주 급등하는 거, 저는 주식과 경제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뛰어오르는 것이 서비스업과 제약업이다라고 배웠는데, 요즘 제약업들이 너무 뛰어오르고 있는 걸 보니까 성장이 이제 끝이 났구나. 그리고 주가를 띄우기 제일 쉬운 꿈의 기업 제약 관련주들이 요즘에 급등하는 걸 보니까 역시나 시장이 거품이 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6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저는 시기상으로 거품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점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이 맞다 또는 공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라는 거. 저는 지금도 현금화가 맞고 저는 올라가는 족족 현금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길이 같다면 따라오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을 스스로 가시고 모든 결과에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